작년 10월에 LG 홈브루를 구매했습니다. 오해하실 분도 없겠지만 당연히 광고 아니고요. 제 돈으로 구입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오래 지났죠. 좀 많이 지났습니다. 좀 바빴습니다. 바쁘고 힘들고 하니까 술이 술술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LG 홈브루 5종 모두 먹어봤습니다. 거의 5달 걸렸어요. LG 홈브루 구매, 정확히는 구매 결정을 하기 위해 많은 유튜브 영상을 참고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상들이 맛있어요.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맛있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맛을 비교할 때 대다수 유튜브 영상들이 캔맥주 혹은 수입 캔맥주와 비교해서 맛을 설명하시더라고요. 저는 오로지 맛을 기준으로 구매 결정을 하려 했고 LG 홈브루로 만든 맥주들이 어느 정도 급의 맛인지 판단하기에 도움이 되는 영상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정말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LG 홈브루 구매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모든 것들을 정리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아니 거품이 엄청 다 크네? 홈브루잉이라는 것이 일단 커스터마이징이나 맥주를 직접 만드는 과정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어떤 장비를 사용할지는 개인 취향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LG 홈브루는 캡슐로 간단하게 맥주를 만들기 때문에 만드는 과정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애초에 LG 홈브루는 구매 고려 대상이 아닐 거예요. 저처럼 결국 맛이라는 얘기인데 집에서 만든 신선한 맥주를 마신다. 물론 끌리는 얘기입니다만 이 신선함에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까요? 거품이 많은 수준이 아닌데 지금? 시중에 수많은 맥주들이 있습니다. 크게 케그, 병맥주, 캔맥주로 나누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프집에서 파는 생맥주도 케그입니다. 좀 크기가 다르죠. 5리터 가정용이랑은요. 맥주가 처음 만들어지면 효모가 살아있겠죠. 이것이 맥주 맛을 빨리 변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필터링을 통해서 크기가 큰 효모들을 걸러냅니다. 그리고 가열해서, 그러니까 열처리라고 부르는데 열처리를 통해서 효모를 죽인 후에 병캔에 담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시는 병맥주, 캔맥주입니다. 여기서 열처리 전에 캡에 담은 맥주가 우리가 흔히 마시는 생맥주입니다. 그런데 필터링만으로는 맥주 맛의 변질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저온살균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것을 거치면 효모가 활동을 중단하게 되죠. 즉 우리가 마시는 생맥주는 진정한 의미에서 생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살균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외국 맥주를 수입하는 일은 아마 불가능할 것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가까운 거리는 이 살균 과정 없이도 맥주를 유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진짜 생맥주는 현지에서만 먹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맥주가 있다는 소문만 들어서 확실치 않지만 외국에서는 현지에서 그런 맥주들을 실제로 판매하고 맛볼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현지 맥주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건데 소신 발언하자면 우리나라 맥주 맛이 조금 이런 특이 케이스를 제외하면 열처리냐 저온살균이냐 결국 효모는 활동을 안 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왜 맛이 다를까요?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맥주와 캔맥주에서 맛의 차이를 느낍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건 공기 노출 정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케그는 안에 CO2를 가득 채워놓은 상태에서 맥주를 주입하기 때문에 공기가 닿지 않은 상태에서 주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병맥주도 동일한 방식을 따르지만 마개를 닫는 과정에서 공기에 노출되죠. 캔맥주는 그냥 담습니다. 쿨하게요. 홈브루 같은 홈브루잉 장비를 통하면 공기 노출도 없고 효모도 살아있는 진짜 생맥주를 마시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LG 홈브루는 캡슐형이기 때문에 5가지 원료 중 고를 수밖에 없는 것이 단점이지만 관리가 매우 편한 것이 장점입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외국의 생수까지 구입해서 사용하는데 결국 영국산 원재료와 프랑스의 물이 우리 집까지 와서 맥주로 재탄생하는 것입니다. 이론상으로는 외국 현지의 맛을 즐길 수 있습니다. 다만 LG 홈브루 원재료가 기네스나 파울러너 정도의 퀄리티가 아니기 때문에 그 맛엔 못 미칩니다.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맛 아니겠습니까? 이제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오는 향과 풍미는 매우 훌륭합니다. 바디감과 목넘김 또한 여타 수제맥주 펍에서는 느껴보지 못한 훌륭한 맛입니다. 국내 홍대, 이태원 등 유명 펍과 비교해도 머리 하나만큼 우월한 단 이것은 석회수인 에비앙을 사용했을 경우이고 화산수인 삼다수로 제조하였을 때에는 약간은 밍밍한 다른 수제맥주 펍에서 흔히 즐길 수 있는 수준의 맛이었습니다. 페일에일에 호흡을 더 넣은 것이 IPA인데 페일에일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에일 맛이 느껴집니다. 추측컨대 베이스가 다른 에일로 생각됩니다. 풍미나 바디감은 다소 페일에일보다 약한 편이고 끝에 오는 특유의 호흡의 쓴맛을 잘 살려는 맥주입니다. 사실 페일에일이 약간 과한 풍미나 향인지라 IPA 정도의 풍미나 바디감이 가장 맛있다고 느껴졌으며 특유의 쓴맛은 쓰지만 상쾌한 느낌을 주는 아주 잘 만들어진 IPA였습니다. 수제 맥주 펍에서 이 정도 퀄리티의 IPA는 맛본 적이 없다고 할 정도로 훌륭합니다. 체코 현지에서 마셔봤던 필스너 우르케 생과 비교하여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스너 우르케가 풍미는 비슷하거나 좀 더 나은 수준, 바디감은 좀 더 묵직하고 특유의 끝맛, 그러니까 뒤에 오는 씁쓸한 맛은 좀 덜한 괜찮은 라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필스너 우르케에 뒤떨어지지 않지만 원래 이 맥주의 매력은 가볍게 계속 마실 수 있는 라이트함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헤비해진 바디감과 시그니처였던 뒤의 쓴맛이 약해진 부분은 조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설명상으로는 부드러운 목넘김인 일품인 기네스를 떠올리게 하지만 실제로 맛은 전혀 그쪽 결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거친 느낌의 흑맥주입니다. 우리가 흑맥주 하면 떠올리는 거칠은 바디감, 텁텁한 끝맛, 흑맥주 특유의 향까지. 그래서 기네스와는 다르지만 흑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맛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흑맥주가 그렇듯 육류 요리와의 궁합은 덜 나이 없이 좋습니다. 제조 기간이 가장 짧기 때문에 맛이 없지 않을까 걱정했지만 개인적으로 5가지 종류 중에 두 번째로 좋아하는 맥주입니다. 벨기에 맥주 중에서는 호가든이 유명한데 호가든은 약간 라임과 같은 향이 난다고 하면 보통 벨기에 맥주들은 오렌지 껍질향이 은은하게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트가 딱 대표적인 벨기에 맥주 스타일입니다. 호가든 생과 비교해서 풍미나 바디감 모두 거의 비슷한 수준이나 향만 오렌지 껍질로 대체된 버전이라고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네요. 에일 맥주들의 퀄리티가 아주 훌륭하여 에일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에일은 펍 이외에는 생맥주로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일반적인 하우스 맥주의 퀄리티를 상회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은 분명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편리합니다. 이건 인정이에요. 맥주 제조, 보관, 청소 거의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타 다른 장비와 비교해야 편리한 거지 5리터 케그 사다 먹으면 5가지가 분명 많은 숫자는 아닙니다. 3가지 종류의 라거가 있는데 퀄리티가 조금 아쉽습니다. 까놓고 말해서 이 3종과 하이네켄 케그 중에 선택하라면 저는 하이네켄 케그를 선택할 것 같습니다. 기네스, 호가든 등과 비교했을 때 비슷하거나 아주 약간 딸리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더 두드러지는 이유는 뒤에 이어지는 단점 때문입니다. 긴 제조 시간에 더불어 오차 범위도 넓어 특정 날짜에 맞추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비쌉니다. 물론 기값도 비싸요. 200입니다. 이 경우는 렌트나 어떤 방법의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캡슐값도 비쌉니다. 4만원이에요. 여기에 에비앙을 기준으로 만원 가까이 물값이 듭니다. 그런데 3만원 안팎의 하이네켄 케그와 비슷한 수준의 퀄리티, 확실히 적지 않은 가격입니다.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구매했기 때문에 라거 에일 번갈아 가면서 마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거만 먹는 사람이 이걸 산다? 그건 비추입니다. 라거를 드실 거면 마트에 가서 케그를 사서 드세요. 마지막으로 돈에 대한 가치는 각자 개인차가 있으니 제가 앞서 설명한 이 기기에 대한 가치와 본인이 돈에 대한 가치를 잘 저울질하셔서 현명한 구매하시기 바랍니다.